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보다 아픈 건 버려진 나다입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이별 뒤에 남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미련으로 남고 어떤 분은 분노로 또 어떤 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버텨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조용히 울고 있는 한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버려졌다는 느낌. 오늘 감정 약국은 그 감정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별이 남긴 상처보다 더 깊은 버려진 나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별이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사라졌을 뿐인데 세상이 조용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식탁의 한 자리가 비었을 뿐인데 그 자리가 마치 마음의 절반이 통째로 사라진 듯 허전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익숙하게 들리던 숨소리, 익숙하게 지나가던 인사말,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보다도 더 깊은 공허로 다가옵니다. 사람이 떠난 건 맞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아픈 건 그와 함께 사라진 나의 한 조각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보던 시선, 그 사람의 미소에 맞추어 살아가던 나의 리듬, 그의 눈빛 속에서만 살아있던 나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낯설고 공허한 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더 깊은 슬픔은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입니다. 그와 함께 있던 시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느끼던 나는 이제 혼자 남겨진 공간 속에서 자신의 온도와 숨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은 나를 환하게 비추던 등불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나는 나답다고 느꼈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머물 때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끝나고 나니 그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그 빛은 사실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던 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그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부재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나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던 나, 그의 마음에 맞추어 숨을 고르던 나, 그의 하루에 맞춰 움직이던 나. 그 모든 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단순히 두 사람이 멀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나의 일부가 나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다른 사랑이 오면 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랑이 찾아와도 그 안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감정이 들어와도 비어있는 나의 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또다시 상처가 됩니다. 이별 후에 울음이 터지는 건 단지 그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없이 남겨진 나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보입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그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었는지를.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그의 기분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존재 하나에 나의 가치가 달라졌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너무 낯섭니다. 누구를 위해 웃는 것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닌 진짜 나로 남겨진 시간 앞에서 사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떠난 그 자리를 붙잡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애초에 그 사람이 채워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당신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되찾는 일, 그 자리를 다시 따뜻하게 채우는 일, 그게 바로 이별 이후의 진짜 회복입니다. 이별 후에 눈물이 나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없이 남겨진 그동안 너무 오래 외면했던 나 때문입니다. 사랑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는 당신 자신을 다시 앉히세요. 그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메우는 건 시간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계속 떠오르는 장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며 밤마다 마음을 흔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하고 혹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기대했다가 아무 소식이 없으면 괜히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나 생각을 조금도 안 하나? 정말로 끝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 내가 찾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의 감정입니다. 사랑받던 나,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던 나, 누군가에게 특별했던 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이 그리움처럼 변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별 이후의 시간은 누군가를 잊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빈자리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마치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멈춰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버려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딘가 한 구석에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시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 불편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 감정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덮어둔 마음은 언젠가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 올라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누군가의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때 그건 아직 내 안에 버려진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은 결국 사랑받고 싶은 나입니다. 이별을 통해 상처받은 건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에서 제외된 순간 나는 나 자신까지 버리게 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닫고 새로운 관계에 겁을 내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모든 게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당신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떠난 게지 사랑받을 자격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별 뒤의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잃은 나를 다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만 내가 의미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별 이후의 진짜 과제입니다. 나를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일. 그 일은 조용하고 느리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별을 겪고 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 메시지의 속도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마음은 깨지기 쉽고 작은 일에도 쉽게 다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은 내가 나를 지켜줄 거야.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조금씩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랑은 떠났지만 내 삶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은 끝났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느꼈던 따뜻함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잃은 게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기억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웃을 수 있구나. 그 사람의 부재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사랑이 나를 완성시킨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통해 나를 발견했던 거라고. 그때서야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 사람 없이도 괜찮다는 말은 그 사람을 지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빼앗겼던 나를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나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내 안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별 후에 당신은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아끼고 더 단단히 안아주기 위해서. 이별이 남긴 상처는 결국 나를 다시 나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재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그 만남이 조금 늦었을 뿐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사람이고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떠났다고 해서 당신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흘리던 사랑을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오래가고 가장 진짜인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별보다 아픈 건 사랑을 잃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을 다시 찾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난 후의 집은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같은 침대인데 잠이 오지 않고 같은 소파인데 그 위에 앉아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듯해서 불을 꺼도 방 안이 어둡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만 캄캄합니다. 문득 거실에 걸린 시계를 보면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그날의 자리, 그때의 마음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장면만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날 내가 붙잡지 않았다면, 그날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혹시 조금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들이 매일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별의 진짜 아픔은 그 사람이 떠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함께 가져간 내 모습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던 나, 그 사람 앞에서만 자신감 있던 나,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믿던 나, 그 모든 나를 함께 잃은 겁니다. 이별은 결국 내가 나를 잃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오래 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마음이 답답하던 날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불빛이 번지는 그 핏방울 사이로 문득 이상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거리 한가운데에서 양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가만히 다가가 보니 그 아이의 얼굴이 어릴 적 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비를 맞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널 두고 갔어? 그때 아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야. 내가 나를 두고 갔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내 안에 버려진 나였습니다. 사랑을 잃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내가 외면했던 내 마음,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순간부터 나는 내 안에 아이를 버려두고 계속 도망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아파서 너를 볼 용기가 없었어.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들더니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건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너무 오랫동안 차갑게 굴었던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 후에 이런 아이를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그 아이가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늘 버려지는 걸까? 그 질문은 그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이별이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멈춘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견디기 힘들어서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에 몰두하고 자신을 괜찮다고 속이며 버텨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죠. 아직 멈춰있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아직 덮이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이별 뒤의 시간은 그 상처를 천천히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차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피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아이는 내 안에서 미소 짓게 됩니다. 그 아이는 사랑을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누군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줄 때 그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을 무렵 나는 다시 그 아이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공원에서 그 아이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울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사랑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안에 있던 거야. 나는 아이 옆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진실한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서 살아가던 나, 그 사람의 시선으로만 나를 보던 나, 그 모든 나를 이제는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다시 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별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변합니다. 누구는 더 단단해지고 누구는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별은 결국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붙잡았는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운 건 사랑보다도 나 자신을 대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혼자 걷던 길에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걸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다. 누가 돌아온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위로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잃지 말자.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별은 나를 버린 사건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뒤로 밀어둡니다. 그리고 사랑이 끝난 뒤에야 깨닫죠. 가장 먼저 나를 버렸던 사람이 사실은 나 자신이었다는 걸. 이별 후의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예전처럼 일어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죠. 그 사람의 메시지가 혹시 와 있을까 하는 미련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화면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조금 덜 아픈 날이 있습니다. 이별 후의 회복은 그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아픈 날이 아주 천천히 늘어나는 방식으로요.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들로 꽉 차 있고 회사 메신저는 끊임없이 울리고 편의점 문은 매일 자동으로 열렸다 닫힙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조금 다른 속도로 살아갑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조용하게. 마치 내 마음만 다른 계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느린 속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걸 보고 괜히 멈춰 서서 바라보게 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 향이 이렇게 따뜻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별은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지만 그 멈춤 속에서 나는 세상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잊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별을 잊으려는 사람은 계속 그 기억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품은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상처를 없애려 하면 오히려 그 자리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작은 따뜻함을 얹으면 그 상처는 점점 옅어집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곳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흔적이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고 어제보다 오늘이 괜찮았던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비슷한 향기를 맡으면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그리움은 그렇게 불쑥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내 곁에 없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별이 끝난 게 아니라 그리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움은 처음에는 고통입니다.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떠나지 않고 함께 걷던 거리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도 그의 목소리가 자꾸 겹쳐지고 다른 사람의 눈빛 속에서도 그 사람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이별은 끝이 분명하지만 그리움은 경계가 없습니다. 잊으려고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고 밀어내려 할수록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움은 아픔보다 오래간다. 그리움이란 결국 그 사람의 부재 속에서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너무 오래 머물면 사람은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 사람의 시간 속에서 살고 그 사람의 그림자에 머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리움을 다스린다는 건 있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움은 파도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불현듯 밀려오고 한 번 덮치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파도는 결국 물러갑니다. 그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 파도를 맞이하세요. 아, 지금 내가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리움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파도를 거부하면 부딪히고 그 파도를 받아들이면 조용히 발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느 저녁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예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했던 웃음,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슬픔까지도 예전 같았으면 그 생각이 난 후에 눈물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리움이 올라왔지만 눈물이 아닌 미소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움이 아픔에서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참 따뜻한 시간을 살았구나. 그 한 생각이 마음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의 모양이 바뀔 뿐입니다.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던 기억이 서서히 둥근 돌멩이로 변해 손 안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움을 다스린다는 건 기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 머무는 자신을 꺼내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진다면 그건 아직 그 노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던 날의 내가 그 음악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럴 땐 그냥 조용히 그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울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래가 덜 아프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노래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추억의 한 조각이 되었다는 걸요. 사람들은 흔히 그리움을 나쁜 감정으로 여깁니다. 그리워하면 약해지고 그리워하면 미련해진다고요. 하지만 그리움은 사람을 다정하게 만듭니다. 그리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멀어져도 마음 한쪽으로는 여전히 누군가를 품고 살아간다는 걸. 그리고 그건 사랑의 잔재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람을 잃고도 여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상처에서 기억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할까? 혹시 나처럼 그 사람도 마음이 남아있을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리워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워하면서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잊어도 괜찮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움이 나를 흔들 때 그건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깊이를 만들어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차분해졌다는 걸. 눈빛에 슬픔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리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그리움이 나를 집어삼키게 두진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움이 나를 흔들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리워해도 돼. 하지만 그리움 속에서도 나는 살아갈 거야. 그 말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움을 품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가족을, 누구는 사랑을, 누구는 잃어버린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느낄 수 있고, 아직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별은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다정하게 만듭니다.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더 따뜻하게 닦아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리움이 찾아올 때 그걸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립다. 그리움만큼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면 그리움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별이 끝나고 그리움이 잦아든 뒤에도 마음은 쉽게 문을 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이 들려와도 왠지 그 말 뒤에 이별이 숨어 있을 것만 같고, 누군가의 웃음이 내게 향할 때면 이 웃음도 언젠가 사라질까 하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한번 깊게 다쳐본 마음은 쉽게 다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조심스럽고 사랑이 다가와도 경계하게 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처음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고 다시 누군가를 통해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또 흔들립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의 미소, 버스 안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향기, 그런 사소한 순간에 다시 가슴이 미세하게 두근거립니다. 그건 새로운 사랑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찾아와도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괜찮을까? 이번에도 상처받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요. 예전엔 사랑을 통해 내가 완성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사랑이 없어도 나는 존재합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사랑은 다시 두렵지 않은 감정이 됩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마주하면서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용기가 있을 때 그 사랑은 오래갑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표현이 서툴고 누군가는 감정을 깊이 숨깁니다.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서로의 마음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결국 이해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이전에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대의 기분에 맞추느라 내 마음을 자주 숨겼습니다. 그게 사랑의 예의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일이라는 걸,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조금씩 공간을 내주는 일, 그게 사랑이 유지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옵니다. 예전의 상처가 불쑥 고개를 들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크지만 그걸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예전의 아픔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 위에 새로운 온도를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예전보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따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평범한 저녁, 그런 시간이 예전엔 당연했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다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은 결국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고백이나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작은 평화를 나누는 일에서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엉키고 때로 어긋납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서툰 두 사람이 서로의 불안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과정이니까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해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믿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함께 있으려는 마음, 그게 사랑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별을 겪은 사람은 다음 사랑에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이전보다 깊어진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고 침묵의 온도도 이해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들이 결국 다음 사랑을 더 다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별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안고도 함께 머무는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그 선택이 매일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나는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별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압니다. 사랑이 끝나도 내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있다는 걸. 사람은 사랑할 때마다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걸요. 사랑이란 결국 함께 있는 동안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게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이 진심이었다면 그건 이미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더 나답게 다가올 겁니다. 이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흔히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별 이후의 시간은 그 사람 없는 나의 삶을 새로 다시 짓는 일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어렵고 때로는 버거운 일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조용합니다. 그 사람이 있던 공간엔 여전히 그 향이 남아있고 그 사람이 앉던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묘하게 허전해집니다. 같은 집인데 공기가 다릅니다. 조용한데 시끄럽고 고요한데 답답합니다. 사랑이 끝나고 나면 세상이 한동안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버스는 여전히 다니고 카페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 속에서 나만 멈춰있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이별 후의 삶은 다시 세상과 발을 맞추는 연습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작은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은 나를 깨우는 아침을 살아보자고요. 예전엔 눈을 뜨면 그 사람의 메시지를 먼저 찾았지만 이제는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지? 어제보다 괜찮은가? 아니면 여전히 조금 아픈가? 그 물음 하나로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말을 걸면 마음이 조금은 다정해집니다. 아침에 나는 아직 감정이 덜 깨어 있어서 그때의 다정함이 하루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별 후엔 감정이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가끔은 아무렇지 않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괜찮았던 하루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는 순간부터 그 생각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리움이 찾아올 땐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 지금은 그립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깊어지고 흘려보낼수록 옅어집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잠시 그 자리에 앉혀두세요. 그리움도 머물다 보면 지쳐서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 하루의 리듬이 깨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던 시간이 하루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별 후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거창한 게 아니라 작고 단순한 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에 한 번 햇살을 쬐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생각하기. 이런 사소한 루틴이 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하루의 리듬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감정의 파도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하루가 끝나면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은 조금 울었지만 괜찮았어. 그래도 밥은 챙겨 먹었네. 그 사람 생각이 났지만 오늘 하루를 잘 버텼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별 후엔 사람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대화를 해도 진심이 안 나오고 괜히 피곤하고 사람들의 웃음이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결국 사람을 통해 다시 따뜻해집니다. 조용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잘 지내?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의 불을 다시 켭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나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그게 이전보다 단단해진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리를 잃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 내 마음을 계속 양보하면서 조금씩 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웁니다. 사람이 떠나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걸요. 그 자리는 아주 작은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방, 나만의 노래, 저녁에 켜놓는 조명,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소소한 공간이 나를 다시 중심에 서게 합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 마음의 뿌리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이별 후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마음은 직선이 아니라 물결처럼 움직이니까요. 조금 흔들리는 하루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하루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사람이 떠난 뒤엔 미움이 마음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워하며 그 두 감정이 뒤섞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미움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내 마음을 허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진짜 자유입니다. 사랑이 떠나도 내 마음의 온도는 남습니다. 그 따뜻함, 그 진심, 그 모든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떠나도 나는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사랑이 내게 남겨준 건 상처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게 이별이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문득 웃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도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나오는 날이. 그건 이별이 끝난 게 아니라 이별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사랑이 끝나도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갑니다. 그게 삶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다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가 나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하루를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이별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내 마음을 깨우고 밤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내 온도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자란 내가 남아있으니까요. 이제부터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랑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이별이 완전히 지나간 자리엔 낯선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는 처음엔 너무 낯설어서 무섭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의 하루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건 처음엔 공허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는 아주 조용한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누구의 기분에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말에 상처받지도 않는 자유. 나는 이제 내 온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끝난 후에 남는 것 외로움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고 그곳에 드디어 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가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루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혼자가 어색합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커피를 혼자 마실 때,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세상이 조금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지? 지금 어떤 음악이 듣고 싶을까?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입니다. 나는 나에게 묻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걸 먹고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 웃으면서 살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내가 채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라면 그 마음 그대로 두세요.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내가 지쳐있다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런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부드럽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누군가를 급하게 채워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허함을 덜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공허함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나만이 메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향을 피우고 책을 한 장 넘기고 조용히 음악을 듣는 그 순간 나는 조금 더 나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왜 그동안 내 안의 세상을 돌보지 않았을까? 그 사람을 잃은 건 슬펐지만 그 슬픔 덕분에 나는 내 안의 풍경을 처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프다는 건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사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잃지 않는 사랑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해서 아무 사랑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나는 나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차가운 이기심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누군가의 마음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따뜻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외롭지 않아? 그럴 때 나는 미소 짓습니다. 외롭지만 괜찮아. 이 외로움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나고 있으니까.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깊은 방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 방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내 감정이, 내 진심이, 내 어린 시절에 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 안아주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여행을 가도, 혼자 영화를 봐도 그 시간 속에 내가 있습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돌보는 가장 깊은 형태의 연결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사람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군가가 없어도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필요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조용한 새벽에 눈을 뜨고 내가 좋아하는 향의 커피를 내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 하루는 충분히 따뜻합니다. 저녁에는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어. 그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날의 감정이 어땠든 그 하루를 온전히 버텨낸 나에게 그 말은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제 나는 안 합니다. 사랑이 떠나도 그 사람의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도 내 안의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건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으니까요. 나는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합니다. 조금 서툴고 가끔 흔들리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사랑으로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게 나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진짜 사랑의 형태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사랑이 끝나도 당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구의 마음에도 속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마음에 머무는 법을 배운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칩이 되었으니까요. 감정 약국은 당신을 응원합니다.